한국에 계신 여러분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한다고 들었던 음식 성분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100이면 100, 소금 즉 나트륨을 꼽으실 겁니다. 한국인들이 즐겨하는 찌개나 국을 드실 때도 국물은 다 먹지 마라. 소금 좀 적게 넣어라. 이런 잔소리 한두 번 안 들어보신 분들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아주 놀라운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샌더스 박사입니다. 35년 넘게 환자들의 건강을 돌봐 온 의사이자 의학을 연구해온 학자입니다. 이렇게 100세 시대 건강 비결 채널을 통해 한국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금을 조금 짜게 먹는다고 해서 남들보다 일찍 죽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대규모 의학적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인들이 가졌던 짠 음식에 대한 공포심이 어쩌면 조금 과장되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연구는 놀랍게도 지금 시청하시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신 곳 한국의 세브란스 병원과 경희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공동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한국의 성인 14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무려 10년 동안이나 추적, 관찰하며 분석한 아주 신뢰도 높은 자료입니다. 연구팀은 조사 대상자들을 나트륨 섭취량에 따라 5그룹으로 나누어서 사망률과의 상관관계를 꼼꼼하게 따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나트륨을 가장 많이 먹는 그룹과 가장 적게 먹는 그룹 사이에 사망률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 나트륨 섭취량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혈압이 높으면 소금기 있는 음식을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데 이번 연구 데이터만 놓고 보면 나트륨 자체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연구팀이 주목한 진짜 범인은 나트륨이 아니라 바로 칼륨의 부족이었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는 나트륨과 칼륨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나트륨을 많이 먹더라도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면 나트륨이 몸 밖으로 원활하게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연구에서 칼륨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그룹은 칼륨을 적게 먹는 그룹보다 사망률이 20% 이상 낮았고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도 30% 넘게 낮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할 것은 무조건 싱겁게 먹으려고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칼륨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얼마나 잘 챙겨 먹느냐 하는 점입니다. 사실 한국의 어르신들은 예전부터 김치나 장류처럼 소금이 들어간 음식을 즐겨 드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몸에 소금이 아예 없으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의 수분 농도를 조절하고 신경 신호를 전달하며 근육이 움직이게 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만약 소금을 너무 극단적으로 줄여서 저나트륨 혈증이 오게 되면 오히려 어지러움이나 구토 혹은 의식장애 같은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노년기에 기력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 중에는 너무 싱겁게만 드셔서 몸의 전해질이 부족해진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소금을 무조건 적대시하기보다는 똑똑하게 먹는 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맛있는 찌개나 국을 드시되 그만큼 채소를 듬뿍 곁들이는 것입니다. 칼륨은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에도 많고 바나나나 감자, 그리고 고구마에도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한국 음식의 특성상 나트륨 섭취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 이 칼륨을 통해 나트륨을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식사를 하실 때 쌈 채소를 한두 장 더 드시거나
간식으로 신선한 과일을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나트륨 걱정을 훨씬 덜어낼 수 있습니다. 주위에서 짜게 먹으면 큰일 난다고 하도 겁을 주니까. 식사 시간이 즐겁지 않고 매번 고통스러웠던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가 말해주는 핵심은 음식을 즐겁게 드시되 영양의 균형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입맛에 맞게 간을 해서 맛있게 드시고 그 대신 평소에 채소를 자주 드시는 습관만 들이셔도 건강하게 장수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짜게 먹는다고 일찍 죽는다는 막연한 불안감에서 이제는 조금 벗어나셔도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매일 소금을 들이부어 드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무엇이든 과하면 좋지 않겠지만 적어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간간하게 먹는 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앞서 제가 나트륨 섭취 자체가 사망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전해드렸지만 이것이 모든 분에게 소금을 마음껏 드셔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 소금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정수기 필터처럼 노폐물을 걸러주고 나트륨 농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신장이 약해지면 나트륨을 몸 밖으로 제대로 내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배출되지 못한 나트륨은 몸을 붓게 만들고 신장에 더 큰 무리를 주어 결국 심부전증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평소에 손발이 자주 붓거나 신장 수치가 좋지 않다는 진단을 받으셨다면 소금기를 줄이는 식단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심장 기능이 약해진 심부전 환자분들입니다. 심장은 우리 몸 전체로 피를 보내주는 펌프인데 몸 안에 나트륨이 많아져 혈액량이 늘어나면 이 펌프에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심부전이 있는 분들은 짜게 드셨을 때 숨이 차거나 심한 부종이 생길 수 있으므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생각하고 식단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또한 위장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도 짠 음식을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은 위 점막을 자극하고 손상을 줄 수 있는데 특히 짠 음식을 즐기는 습관은 위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자주 생기는 분들이라면 매운맛보다 더 무서운 것이 짠맛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다공증이 걱정되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트륨이 몸 밖으로 나갈 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칼슘까지 함께 끌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건강의 핵심은 나에게 맞는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연구 결과처럼 일반적인 건강 상태라면 과도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 성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소금보다 훨씬 더 무섭고 교활하게 우리 몸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하얀 그림자라고 불리우는 설탕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과도한 당분은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스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설탕이 들어오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내보내 혈당을 조절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인슐린의 기능이 녹슨 기계처럼 삐걱거리게 됩니다. 피 속의 당분은 넘쳐나는데 정작 에너지가 필요한 세포 속으로는 당이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 몸은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자꾸 더 단 것을 찾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 평소에 식사 후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졸음이 쏟아지거나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자꾸 단 음식이 당긴다면 이미 인슐린 시스템에 비상벨이 울린 것이니 설탕을 즉시 끊으셔야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설탕이 듬뿍 들어간 도넛이나 초콜릿, 케이크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먹어도 괜찮지만 한국인은 다릅니다.
한국인의 신체 구조는 저와 같은 서양인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인의 췌장 크기가 서양인에 비해 훨씬 작다는 점입니다. 실제 의학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은 서양인과 체격이 비슷하더라도 췌장의 크기가 평균적으로 약 12% 정도 더 작다고 밝혀졌습니다. 단순히 크기만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능력 자체도 서양인의 6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서양 사람들은 췌장이 크고 튼튼해서 인슐린을 펑펑 뿜어내며 혈당을 잘 조절하지만 한국인은 조금만 과하게 설탕을 섭취해도 작은 췌장이 금방 과부하에 걸려 비명을 지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요즘 사회는 설탕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가 무심코 먹는 어마어마한 양의 설탕들이 한국인의 가냘픈 췌장을 매일같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췌장은 일꾼의 숫자 자체가 적고 공장 규모도 작다 보니 금방 지치고 병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 세포가 지쳐서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혈당 조절이 안 되고 결국 당뇨라는 무서운 불청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흰 쌀밥은 당 지수가 매우 높아서 췌장에 큰 부담을 주는데 여기에 설탕이 들어간 후식이나 간식까지 곁들인다면 작은 췌장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폭탄 테러를 당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설탕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것이 액체 형태로 된 당분인데 음료수에 들어있는 설탕은 씹을 필요도 없이 혈액으로 바로 흡수되기 때문에 췌장이 준비할 틈도 없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한국의 어르신들께서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는 즙이나 청 같은 것들도 사실은 농축된 설탕 덩어리인 경우가 많으니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췌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하기가 무척 어려운 장기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췌장암이라는 무서운 병도 결국 이러한 잘못된 식습관과 췌장의 과부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한국인은 서양인의 식습관을 따라 해서는 절대로 안 되며 몸에 맞는 지혜로운 식사법을 찾아야 합니다. 췌장을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설탕 섭취를 줄이고 췌장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유전자는 수만 년 동안 척박한 환경에서 적은 양의 당분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진화해 왔는데 갑자기 지난 수십 년 사이 설탕이 넘쳐나는 세상을 만나면서 우리 몸이 미처 적응하지 못한 채 병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어르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타고난 신체적인 특징 때문이니 이제라도 췌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췌장이 작다는 것은 그만큼 섬세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며 한국 여러분이 설탕을 멀리하고 담백한 식단을 유지할 때 비로소 여러분 몸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로 설탕이 치명적인 경우는 만성 염증과 통증을 달고 사시는 분들입니다. 설탕은 우리 몸속에서 당 독소라고 불리는 최종 당화산물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며 관절과 근육에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마디가 뻣뻣하거나 무릎 통증이 가시지 않는 분들은 사실 소염 진통제보다 설탕을 끊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당분은 염증의 불씨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나 신경통이 있는 어르신들은 반드시 당분 섭취를 제한해야 통증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설탕 뇌, 즉 인지 기능 저하입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치매를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뇌세포에 당분이 과도하게 쌓이면 뇌의 쓰레기를 치우는 기능이 마비되어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독성 단백질이 쌓이게 됩니다. 건망증이 심해지거나 단어가 금방 떠오르지 않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뇌가 설탕에 의해 절여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품위 있는 노년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뇌세포를 파괴하는 설탕이라는 달콤한 유혹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네 번째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는 경우입니다. 술을 한 방울도 안 드시는데 간 수치가 높거나 지방간이 있다는 판정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범인이 바로 과당입니다. 과일이나 설탕에 든 과당은 오직 간에서만 대사되는데 너무 많은 양이 들어오면 간은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방으로 바꿔서 쌓아버립니다. 간에 기름이 끼면 전신 대사가 망가지고 결국 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씨앗이 되기 때문에 간 건강이 염려된다면 설탕은 금물입니다. 다섯 번째로 혈관 건강과 심장 질환이 걱정되는 분들도 설탕을 멀리해야 합니다. 흔히 혈관에는 기름진 음식이 나쁘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혈관 벽을 거칠게 만들고 상처를 내는 주범은 설탕입니다. 거칠어진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어 혈관이 좁아지는 것이지. 설탕이 없으면 콜레스테롤도 쉽게 달라붙지 못합니다. 고혈압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분들이 기름진 고기만 피하고 식후에 과일이나 단 과자를 드시는 것은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격입니다. 마지막으로 눈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분들도 설탕을 피해야 합니다. 수정체는 당분에 매우 민감한 조직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수정체에 당분이 쌓여 혼탁해지는 백내장이 가속화되고 망막에 미세혈관이 터지는 무서운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을 오래도록 보고 싶으시다면 눈을 위해서라도 설탕 섭취를 제한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설탕을 줄이기 어려운 이유는 설탕이 뇌의 보상 중재를 자극해 마약만큼이나 강력한 중독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금 나트륨의 섭취에 대한 연구 결과 꼭 드셔야 할 칼륨, 반드시 피해야 할 과당 섭취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중요한 건 전체적인 식단의 조화입니다. 오늘부터는 국물 한 모금에 겁내지 마시고 식탁 위에 신선한 오이나 토마토 하나 더 올리는 마음으로 건강을 챙겨보세요. 그것이 진짜 우리 몸을 위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비결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의학적 사실들이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더 즐거운 식사 시간을 만들어 드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상식도 시대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니 너무 하나에만 얽매이지 마시고 내 몸이 편안한 균형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다음에도 한국에 계신 프로그램 시청자분들께 힘이 되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기회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프로그램 시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프로그램 제작에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100세 시대 건강 비결에서 닥터 샌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